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확인한 바로 오늘이 7월 15일인데 아직 6월달 거래량이 완전 집계가 되기 위해서는 한 15일 정도 더 남았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6,300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6,000건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게 불과 일주일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한 6,000건에서 6,000건 중반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5일 정도 지난 지금 상태에서 6,300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7,000건도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빠른 속도로 서울의 거래량이 집계되고 있다. 근데 내 집은 왜 안 오르는데 자꾸 오른다고 하냐, 뭐 5년 10개월 만에 왜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서울에 이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뭐 노도강, 그리고 금강구 순으로 지금 아파트 값이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이 살아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상승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사실 내가 3억에 집을 샀는데 2억 5천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2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억 7천이 됐다 한들 그게 최고가 상승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쨌든 회복 국면에서 본다면 내가 3억에 샀으니까 아무리 최저가 2억 5천에서 2천만 원이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서초, 강남 송파, 이제 강남 3구와 마용성 쪽,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는 마포나 성동구,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강남 3구 쪽이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의 거래 중에서 9억 이상의 아파트 거래가 이제 5건 중 1건이 9억 이상의 아파트 거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의 기사들을 보시면요, 이게 공급 절벽, 그러니까 어제자 기사를 보시면요, 공공청약에 대한 그 사전 청약을 받은 것에 대한 물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텐데, 시행사나 건설사가 공공주택 토지를 분양받은 뒤에 대금 연체로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요, 상반기에만 13개 필지, 금액으로 따지면 총 9,52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단 한 필지에 222억이 취소가 된 것에 비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13개 필지에 9,500억 정도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작년 연간 해임 금액 총 5개 필지에 3,749억 원, 전체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상반기에 해제되었다. LH 공공청약 같은 경우에는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계약이 해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계약금만 지불하고 사전 청약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이 들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 불안한 지금의 상황에 사전 청약만 목매고 기다리시는 우리 서민 여러분들께서 는 지금 날벼락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민간 사전 청약의 취소 단지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천 가정지구, 그리고 경남 밀양, 경주 파주 운정, 그리고 경기 화성 동탄 등 총 4군데에서 지금 민간 사전 청약이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공사전 청약구 본청약이 연기된 단지는 보시다시피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이블럭, 그리고 구리갈매, 남양주 왕숙, 시흥 건모타 3기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공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
1년 7개월까지 이제 13개의 단지에 본 청약이 최대 1년 7개월까지 늦춰질 전망으로 3기 신도시인 경우에는 2026년 7월로 1년 반 넘게 지연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최초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을 때 4년 만에 입주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희망 고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올해 2024년 4월 달에 3기 신도시를 첫 삽을 뜬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시작될 3기 신도시의 착공도 그리고 준공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보다 더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사전 청약 자체가 취소되는 단지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PF 대출이 사실 문제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정말로 부동산이 화랑기였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짓기만 하면 분양이 되고, 짓기만 하면 완판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PF 대출로 신탁사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1금융권, 이제 우선 수익자라고 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받아가는데 그것을 우선 수익자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1금융권, 많아 2금융권까지 우선 수익자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와 증권사가 여기에 뛰어들면서 PF를 일으키는 그런 사업장들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갑작스럽게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PF를 일으킨 사업장들이 많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으켜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순위로 들어간 보험사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제 부실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 그리고 신탁사에 다니시는 지인분들을 보면 되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탁 같은 경우에는 책임준공형 신탁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는 담보신탁이라서 돈을 빌리는 것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 건물을 짓는데 특별히 리스크가 없고 돈을 버는데 수월하고 금리도 낮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그만큼의 수익이 나서, 이제 신탁사들 같은 경우에도 담보대출로 해서 돈만 빌려주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만약에 시공사나 시행사가 망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건물을 다 지어줄게 라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신탁사가 수수료를 더 많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행사나 시공사도 수수료를 더 많이 내지만 책임 준공을 신탁으로 많이 돌아가면서 그런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의 문제, 그리고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공이 완공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책임 준공형 신탁에 대한 신탁사의 책임에 대한 소송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못하는 걸 신탁사가 대신 해주는 걸 책임 준공형 신탁이라고 하는데, 신탁사가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임 준공형 신탁이라는 상품을 만들고 수수료를 더 많이 챙겼던 건데, 자기네들이 온전히 떠 안아서 준공까지 완전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신탁사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상당히 건전하지 못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꼭대기에서 산 것과 같이 PF 투자의 거의 막판에 올라타다 보니까 보험사와 지금 증권사의 손해가 되게 막심하다. 그래서 PF의 부실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PF 대출 사업이 괜찮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외국으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외국 투자에도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증권사나 그리고 보험사들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근무 같은 것들이 증가하면서 지금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오피스 시장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공실률이 최악의 상황인데, 이게 다 꽉 채워져야, 임대가 꽉 채워져야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인 건데, 오피스의 임대 시장이 타격을 받았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오피스의 공실률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 PF 투자를 한 그런 자산운용사들이나 보험사, 신탁사, 그리고 증권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는 뭐냐면 기존에 사전 청약을 할 때도 사실 희망고문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본 청약도 아니고 그냥 약간 저희 개인으로 따지면 가계약금 걸어놓듯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그게 매수자든 매도자든 서로 간에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계약의 개념으로 그냥 사실 운운액이 젖주는 것 같은 그런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급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문제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은 택지들이 공공청약 택지에서 해제가 되면서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물량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28년도까지 정말로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수요도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 또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물량 자체가 지금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파트가요, 그때는 어떤 자산이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든 상승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파트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PF 같은 그런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던 그런 증권사나 보험사, 자산운용사들도 대거 투입이 되면서 몸집을 불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의 부실 경영을 한 회사들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PF 대출발 지금 공급 부족 현상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상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